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월요일에는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갑부 순위가 바뀌어서 네. 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최고 부자가 됐다면서요? 원래도 지난해에도 주식 평가액으로만 보면은 네. 주식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난달 말에 블룸버그가 내는 억만장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산출을 하는데 네. 순자산이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 1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4천억 원. 한 사람 재산이 15조 네. 4천억 원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13조 9천억 원이거든요. 우와. 그걸 앞서가지고 네. 어쨌든 그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도 카카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자산은 더 늘었을 겁니다. 카카오뱅크 공모로 더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이제 지분을 31%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범수 의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 이제 카카오의 가치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네. 찾아보니까 예. 지금 카카오의 장부가액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이 8천억이 안 되게 장부가액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상장하고 시가가 이게 8천억짜리가 1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가가 이걸 반영한다면 와.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뭐 지금 이미 다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앞으로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다고 해서 카카오의 네. 주식 가치가 지금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예. 김범수 의장의 지금 이 주식 가치가 뭐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최고로 가장 많이 있더라. 증권사들은 카뱅이 이제 효과를 주면서 네. 카카오 목표 주가를 최근에 잇따라서 올렸어요. 아. 지금은 14만 원대인데 네. 19만 원대로 더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여서 어쨌든 뭐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돈이 돈을 버는. 아, 근데 그런 상황일 어쨌건 것 같아요. 지금 뭐 상속을 받고 물려받은 재산보다는 네. 본인이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 본인의 노력으로 일군 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훨씬 더 가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분명히 시각이 있잖아요. 뭔가 부의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요. 있다. 이런 거를 희망을 좀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렇게 스스로 부를 일구신 분이 지금 재벌을 따라가고 있다. 예. 뭐 횡포를 부린다. 독점을 좀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독점을 지향하진 않지만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텐데 이제 그래요? 플랫폼이잖아요. 네. 플랫폼에는 뭘 얹어도 이제 사업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전 약간 좀 신종 부동산 장사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예. 그냥 얹으면 되거든요. 네. 얹어서 그거에서 수익을 내고 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니까 더 파급력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얻는 거를 보면 되게 소소해요. 아. 카카오가 이 정도밖에 진출을 안 하나 싶을 정도인데 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지만 소소한 분야입니다. 뭐 대리운전, 영어 교육, 퀵 서비스, 심지어 미용실 예약, 방문 수리, 방문 수리 같은 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주차 대행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택시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급력이 이제 무섭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네. 페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결제 페이. 수단을 갖고 네. 있으면은 이 오프라인 사업의 락인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고객들을 다 묶어놓는 거죠. 잡아두는 거군요. 예, 그래서 아.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예, 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점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아. 그다음에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것도 재벌 따라하기 아니냐 음.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억울하다는 말씀을 주신 건 원래 그렇게 지향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런 건가요?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상. 예, 아. 특성상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저의 생각은 뭐 나중에 말하려고 하긴 했지만 네. 카카오가 조금 더 뭔가 자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구개발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창의적으로. 근데 골목 상권을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골목 상권 중에 전기 자전거 사업도 있다면서요. 근데 그 요금을 인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 뭐 카카오 택시 우리 예약 그렇게 네. 호출하는 것도 네네. 하고 뭐 이런 자전거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이제 대리 운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예.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걸 얹을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의 기능이고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계속 더 네트워크는 강화되면서 사업의 이제 그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가 그 자전거를 지금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1시간에 이제 그 기본 요금을 15분 동안의 기본 요금을 이제 1,500원을 딱 설정해 놓고 예. 분당 이제 100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료를 이제 없애는 대신 그 분당 가격을 150원으로 올리겠다. 어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짧게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 요금 밑으로 탈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은 한 10분 이상 이미 타면은 더 가격이 이제 비싸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 거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카카오 택시를 이제 호출하잖아요. 네. 그럼 일반 택시 호출도 있고 뭐 거기에 블랙. 이제 또 스마트 블랙 뭐 이제 스마트. 스마트 예. 호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거 호출에 대한 이제 그 콜비를 기존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대가 많이 몰리고 뭐 그렇다면 5,000원까지도 더 받겠다라고 하면서 가격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떨 때 보면은 택시 기본 요금이 이제 뭐 한 3,000 몇백 원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이 콜비가 더 비싼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하, 네, 밤에 배보다 몰리는 배꼽이 더 시간대. 커지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 인상을 계속 해가는 모습이 결국은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네. 그렇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는 것 아니냐라는 아하.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요, 과거에 네. 자본력이 강한 재벌 혹은 다국적 기업, 외국 기업들이 싼값 혹은 무료에 막 배포시켜서 맞아요. 코카콜라도 그랬잖아요. 네네. 막 뭐 중독성 있게 만들어 놓고는 살살살 가격을 가격 올려서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이제 수금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까지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플랫폼을 이제 깔아놓고 네. 아까도 코카콜라를 뿌려놓고라고 얘기를 네. 하셨지만은 기간 산업을 했던 뭐 우리 석유 재벌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그러니까 뭐 안 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독점을 네. 하고 결국은 그거의 가격을 독점해서 올리는 그런 효과를 했었는데 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수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방금 최이배 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플랫폼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 인상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우니까요.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재벌 또 흉내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경쟁이 된다는 업체가 있으면은 인수해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영어 교육 업체 야나두 같은 것도 인수를 했고 그래요? 최근에는 화물 운송을 주선해주는 업체를 또 면허를 인수를 했는데 재벌이 쓰던 수법 그대로 쓰네요, 예.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 시장을 아주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이제 제동을 걸려고 네. 미국 이제 독점을 규제하는 FTC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글로벌 트렌드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작은 시장들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냥 야금야금 다 먹어버리는 예. 모습이네요. 좀 큰 사업 좀 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제 그러네요. 재벌이 예. 뭐 대기업인데 네. 예.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구독경제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를 모시고 카카오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소식과 함께 카카오 현재 이대로 좋은가? 커다란 대기업이 됐는데 이 뭐랄까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골목상권 작은 네.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독점을 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일단 시장 장악을 한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받는 이런 행태도 괜찮은가? 어떻게 보세요, 김윤경 기자님?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특성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보이는 손이 필요한데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동안에는 뭐 카카오가 어디를 인수한다 그래도 이게 동종업종이 아니라 타업종이기 때문에 M&A에 대해서 별로 시비가 아니라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특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할 거라고 하니까 예. 이 문어발식 확장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카카오가 또 요즘 골목상권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이에요. 전화콜. 지금은 앱으로만 했었는데 예. 이 시장은 사실 뭐 좀 취기가 있거나 이럴 때도 그렇지만 예. 전화가 편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대리운전 시장은 80%가 전화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리운전 광고도 많이 하던데요? 여기도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리업 운전 전화콜 업체 1위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예. 결국은 전화콜 업에 진출을 하거든요. 카카오 성격과 맞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대리운전 연합회에서 했던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던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저력이나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제발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달라. 하하. 그러니까 R&D에 나설 여력이 있고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저는 좀 와닿고 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대리운전 연합회에서 또 지금 아. 신청을 해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규제가 정부나 이쪽 당국에서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느 정도는 좀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기사님들이요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1472번 쓰시는 기사님, 카카오 콜 몰아주기란 수수료를 받는 가맹 택시에게만 콜을 몰아줘서 일반 택시는 빈사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6319님, 저는 카카오 택시 가맹점 택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갑질은 기본이고 기사님들이 문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은 대화를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윤경 기자님께서 지금 아마 우리 당국이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셨는데 최희배 의원님, 미국은 이미 앞서 살짝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예. 반독점 규제 차원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되는 네. 이 반독점의 이제 규제 그 수장을 이제 모셨는데 리나 칸이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 빅테크 기업의 이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보고 이제 그 수장의 위원장으로 맡겼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어떤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제 고열을 빨아먹는 어떤 그런 행위 예.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인수해서 경쟁자를 죽이는 행위. 네.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독과점 형성한 후에 가격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철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 그 방향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가겠네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런 부분에서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두 분 짧게 의견 주시죠. 김윤경 기자님. 경제정의의 실천이 맞는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재벌 총수들은 형량을 받을 때도 경제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그만큼 깎아서 형량을 받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석방까지 하는 거는 특혜가 아니냐라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중 특혜란 말씀이죠. 예. 네, 최희배 의원님. 이 삼성 특히나 이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적인 승계로 굉장히 이 경영권 승계를 받으면서 이 상속세의 근간을 흔들었었는데요. 네. 오늘 이 가석방은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 단독 사면을 네. 받는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예. 이 가석방 규정을 바꾸고 굉장히 뭐 재판이 2개나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특히나 취업 제한이라는 그 법률을 지금 위반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네. 가석방 위반 그 대상이 돼서 가석방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형사 집행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네. 굉장히 잘못된 행위다, 그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취업 제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법에 따라 취업 제한이라서 경영 복귀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영 복귀하면 안 되고요. 또 네. 이거를 해제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가석방 되고 나와서 만일 또 그걸 요청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그걸 또 풀어준다면 아하. 이건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될 수도 그럼 있다. 3중 특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네. 특혜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희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전화 왔다. 안녕, 귀여운 꼬마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 라디오를 진행해요. 철이 없었죠. 라디오가 좋아서 정치를 그만뒀다는 자체가. 당신도 라디오를 좋아해요? 그럼 오후 6시 95.9에서 만나요. 약속. 약속.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